수험생 여러분, 지금 도면기호란 배선 가닥수 암기 때문에 약간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요. 이번 자료 탐구의 핵심 미션은 전실 재현 설비 결선도 마스터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시죠. 무작정 외우려 들면 시험장의 압박감 속에서 반드시 실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맞아요. 불필요한 인사말이나 잡담은 완벽히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자격증 수험생을 위한 도면기호, 그리고 배선 산출의 논리적 이해를 돕는 핵심 요약본입니다. 도면상의 그 선들이 어떤 물리적인 역할을 하는지 설계를 파악하면 이게 단순 암기가 아니라 논리 회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호 A부터 D까지 건너뛰지 않고 배선 가닥수 산정 원리랑 필수 암기 용어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자료에 있는 첫 번째 도면 기호 A 구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호 A가 현장의 배기 댐퍼와 급기 댐퍼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말단 구간인데요. 자료 팩트를 먼저 짚어보자면 이 기호 A 구간 배선이 총 4가닥이고 굵기는 2.5 스퀘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단순히 네 가닥이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용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A는 4가닥, 이렇게만 외우면 변형 문제에서 무조건 헷갈리잖아요. 댐퍼 구동에 왜 하필 4가닥이 필요한 걸까요? 설비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 힘인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 가닥이 베이스로 들어갑니다. 동력을 공급하는 2가닥이군요. 그리고 시스템을 통제해야 하니까 언제 열고 닫을지 결정하는 기동 신호 1가닥, 배기 확인 신호 1가닥 이렇게 제어용 2가닥이 추가되는 거죠. 아, 수험생들이 도면 볼 때 전원 2가닥이랑 제어 2가닥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암기가 훨씬 쉬워지겠네요. 맞습니다. 전원 2가닥에 명령을 내리는 기동 하나, 그리고 동작 피드백인 배기 확인 하나, 이렇게 총 4가닥이 댐퍼 간의 최소 제어 단위가 되는 겁니다. 기호 A 구간의 기본 뼈대를 확인했으니 이제 시스템 스케일을 조금 키워서 기호 A에서 수신반으로 연결되는 기호 B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가닥수가 4가닥에서 6가닥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네, 1존을 기준으로 6가닥이 되는데요. 왜 늘어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이 구간의 핵심입니다. 기호 A에서 썼던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2가닥은 간선이니까 기본으로 쭉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전원은 변함없이 그대로 가고 추가되는 건 제어와 감시 영역의 선들이거든요. 기존 제어선인 기동이랑 배기 확인 2가닥에다가 수신반과 직접 통신해야 하는 선이 더 붙는다는 뜻이네요. 전원 2가닥을 빼면 남은 4가닥이 제어 감시선이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네, 메인 수신반 입장에서 급기 댐퍼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니까 급기 확인 선이 하나 추가되고요. 제일 중요한 화재 감지기 선 1가닥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화재를 감지해야 수신반이 기동 명령을 내릴 테니까 감지기선은 절대 빠지면 안 되겠군요. 그래서 전원 2가닥에 제어 감시 4가닥, 즉 기동, 배기 확인, 급기 확인, 감지기를 더해 총 6가닥이 1존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전원 둘, 제어 감시 넷, 도합 6가닥. 수험생분들은 머릿속에 이 1존 우가닥을 무조건 기본 공식으로 각인시켜야겠습니다. 이 베이스를 완벽히 분해해둬야 자격증 시험의 단골 출제 포인트인 존 증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함정 구간이죠. 기호 C는 2존일 경우에 배선 산출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실수하게 됩니다. 1존이 6가닥이었으니까 2존이면 곱하기 2를 해서 12가닥이어야 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10가닥으로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건축 전기 설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공통선 원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앞서 우리가 분류해둔 전원 2가닥이 그 공통선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2가닥은 모든 존이 공통으로 트렁크 라인처럼 묶어서 쓰기 때문에 구역수가 늘어나도 가닥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전원 2가닥은 숫자가 불어나지 않는 고정값이네요. 그럼 증가하는 건 개별 신호선뿐이란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원과 달리 제어 감시 신호들은 절대 구역 간의 공유해서는 안 되거든요. 각 존마다 개별적으로 필요한 신호들만 존의 수만큼 곱해집니다. 개별 신호라면 아까 말씀하신 기동, 배기 확인, 급기 확인, 감지기 이 4가닥이네요.
네, 이 4가닥은 화재 구역을 정확히 통제하기 위해 철저히 해당 존에만 국한해서 독립적으로 통신해야 합니다. 철저한 독립 통제가 필요하니까 존의 개수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군요. 그래서 자료의 공식을 보면 2 더하기 4 곱하기 2존 이렇게 해서 10가닥이라는 수식이 도출되는 거네요. 공식을 완벽히 짚으셨습니다. 건물 전체가 공유하는 공통전원 2에 독립적으로 챙겨야 하는 개별선 8을 더해서 10가닥이 정확히 나오는 방식이죠. 3존이든 5존이든 이 패턴만 알면 기계적으로 정답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다중존 간선 원리까지 명확해졌으니 이제 댐퍼 라인을 넘어서 기호 D 구간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모터 제어반, 즉 MCC와 수신반의 연결입니다. 대용량 팬모터를 구동하는 육중한 설비라서 댐퍼 쪽과는 통신 규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총 5가닥이 필요하죠. 이 MCC 연동신호 5가닥의 정체가 뭡니까? 우선 베이스가 배는 공통선 하나, 그리고 모터 제어의 확실성을 위해 ON 신호와 오프 신호를 물리적으로 명확히 나눕니다. 켜는 신호와 끄는 신호를 별도의 가닥으로 나눠서 오작동을 원천 차단하는 거군요. 대용량 동력 제어니까 확실하게 통제해야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2가닥은 뭔가요? MCC의 전기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는지 상시 감시하는 전원 감시 1가닥, 그리고 모터가 실제로 도는지 피드백을 주는 기동 표시 1가닥입니다. 공통, ON, 오프, 전원 감시, 기동 표시 이렇게 통제가 삼엄해진 총 5가닥이네요. 네, 이건 MCC만의 독립적인 규격 언어니까 확실하게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기호별 배선 가닥수 산정 원리는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면 하단이나 자료 전체에 걸쳐서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텍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전선의 굵기는 2.5 스퀘어로 통일되어 있고 모든 전선은 HFX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결선도 문제에서 배점이 아주 높은 서술형 단골 포인트입니다.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 HFX의 풀네임을 끝까지 다 적어내야 점수를 인정받거든요. 저독성 난연 각요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이거 말씀이시죠? 화학물질 이름까지 섞여 있어서 외우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또박또박 정확하게 쓰셔야 하는데요. 화재 공학 측면에서 왜 이 특수 재질을 강제하는지 물리적 현상을 알면 암기 차원이 달라집니다. 일반 전선 피복이 아니라 굳이 저 복잡한 피복을 재현 설비에 써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화재의 엄청난 열기 속에서도 통신이 끊기지 않아야 하니까 불에 잘 안 타는 난연 성능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고온에서 버티도록 화학 구조를 변형시킨 각요 폴리얼레핀 재질의 절연전선이라는 뜻이죠. 통신 유지도 중요하지만 첫 단어인 저독성이 눈에 띄는데요. 화재 시 유독가스 배출을 극도로 억제한 소재라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인명 피해의 대부분이 맹독성 가스에 의한 질식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재연설비 전선이 타면서 독성 가스를 뿜어내면 안 되니까 독성을 낮춘 저독성 소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겁니다. 저독성 난연, 각요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그저 긴 알파벳의 나열이 아니라 화재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짜놓은 치밀한 방어선이라는 걸 떠올리면 절대 틀릴 일이 없겠습니다. 오늘 기호 A의 4가닥, B의 1존 6가닥, C의 2존 10가닥, D의 MCC 5가닥 산정 원리와 HFIX 전선의 중요성까지 완벽하게 해부했습니다. 공통선과 개별선의 구분 기준, 그리고 규격 이면의 설계 의도까지 모두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이로써 전실 재현 설비 결선도를 둘러싼 가닥수 산정의 물리적 이유, 그리고 원리 이해가 완벽하게 완료되었습니다. 네, 오늘 다룬 핵심 지식들이 수험생분들의 머릿속에 완벽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